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또 굉장한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소미아가 이게 파기돼도 대한민국 안보나 한미동맹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 사회나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연일 또 지난주에는 3분씩이나 여기 국무부 차관보 두 분하고 또 탱크에도 모셔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무슨 근거로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큰 안보 영향이 없고 한미동맹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우영 안보실장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우방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발언은 취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싱턴에서 물론 과거에도 없던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안보면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이 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중국 공산당하고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제 모드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뺀다는 가정을 얻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쿠르드족 사태에서 갑자기 미군을 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든지 개인적인 성격을 보면은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압박감을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이렇게 안이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물론 기존의 액수보다 한 5배 올리는 이런 조금 버거운 그런 액수입니다만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기회에 한미 미사일 그 제한 협정 같은 거를 좀 폐기한다든지 사거리가 800km를 묶여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달라고 하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한미일 핵 공유 협정 문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가져가서 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고수하고 지키겠다는 뭘 좀 내놓아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워싱턴에서 이야기하면 11월 11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일 영영방의 현충일, 미국의 제영 군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텀 투어드 부산 유엔군 참전용사 추모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 11시 1분 후입니다. 1분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15초 전입니다. 제가 정각에 부산을 국기를 향하죠. 5초 전입니다. 5초 후에 제가 말씀드리면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1분간 묵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발언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연일 두 대표님께서 황교안 씨 보수통합론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원칙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자꾸 그 보수의 쇄신이 우선인데 쇄신론을 인적인 청산 문제라든지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규명을 하고 하자는 것을 묻어버리고 자꾸 계파별로 지금 저 자유한국당 내 임무성 계보, 홍준표 계보, 그다음에 황교안 계보 이 세 계파에서 어떻게 공천을 나눠 먹을까 공천 양압 소리나 생각하는 이런 통합론을 이야기하니까 또 밖에서까지 불러들여가지고 탄핵 역적들한테 기회를 주는 이 보수 통합의 진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차라리 저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앞으로 중도정당이라고 하고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노선을 바꾸던지요. 손학규 씨 같은 분이 과거에 저 신한국당 시절이니까 그 당시 거기서 뭐 삼선 의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지금 저쪽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죠. 무슨 보수라고 보기에는 뭐 중도도 아니고 오히려 저쪽 진보라고 하기도 이야기하기도 아까운 이상한 뭐 발언들을 하면서 보수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요. 이 당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부겸 의원도 과거에 신한국당에서 컸다 저쪽 가서 저러고 김영춘 씨도 그러지. 이게 무슨 보수당인지 잡창당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선명하게 저희 당이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들에 답을 하고 뭐 통합론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수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괴물 같은 정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5시 이제 좀 땡겨졌습니다. 광화문 기자회견이 5시 반에서 5시로 땡겨졌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빨리 와가지고 동절기에 기자회견하고 6시에 팟캐스트 6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 방미하는 동안에 그 전에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은 8일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영문 자료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헤리티지에 대한 또 회의도 가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조금 발언할 시간을 좀 들어서 오늘 좀 미국에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활동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4일 날은 아시다시피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를 참배하고 11시에 그리고 그날 수능일이라서 학교가 있는 지역을 피해가지고 12시 반부터는 구미 홈플러스 앞에서 일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행진을 한 3.5km에 3.8km 알고 있는데 4시까지 저 구미시청 앞에 가서 2부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그 모든 차량들이 저 마이크라든지 노래를 다 꺼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만 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학생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그런 집회는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집회는 16일 날 지난 토요일 집회하고 똑같은 코스로 되는 단지 지난번에 이제 2부 집회 갈 때 저쪽 전광훈 목사 쪽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철저히 사전에 협상을 해서 같이 집회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광화문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기자회견이나 팟캐스트는 오늘로서 186일째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당직자분들이 좀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당원님들은 열심히 오셔서 하루도 안 걸고 하시는데 우리 당직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10번, 20번 이야기하는데 오셔서 동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원님들과 당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1일 날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이제 생긴 지가 1년이 돼서 이사회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원회를 통합해서 연구원에서 앞으로 좀 회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회의 전에 좀 주셔서 그 연구원 이사회에 토론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